자, 첫 번째 시장 인사이트 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정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왔던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수급으로 정말 또 달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일 먼저 8월 외인의 매도 상위 종목들. 네. 일단 8월 기준이에요. 8월 한 달 기준인데 지금 SK하이닉스,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하이닉스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다 정리하고 시장에 대한 현금화를 좀 확보를 하고 시장에 대한 그 흐름들을 좀 볼 그 포지션을 좀 정해놨는데 외국인들이 8월에 매도한 SK하이닉스 그리고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흐름을 보면 단기 차익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도 있었다. 이렇게 8월 달에는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 예전에 저는 딥시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한 그 이슈 때문에 혹시나 단기 차익이 아니라 좀 더 누름이 있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들 대응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재차 상승 흐름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부분에서 좀 쉬어감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통 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8월 말이나 또 초에 이 월 차트의 시작을 만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유럽, 독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슈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축을 지난 금요일 날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는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항상 진짜 주식 일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저는 뷰가 만약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뷰가 많아지거나 잠깐 숨고르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이닉스도 상승을 하더라도 잠깐 숨고르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일단 오늘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SK하이닉스를 전부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했는데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25만 원 이탈하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네. 뭐 경주 에이펙에 잭슨왕 참석 확정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모습, 펀더멘탈 흐름들을 좀 보면서 수급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으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체크할 종목은 하나오션이 되겠습니다. 조선주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주도 섹터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8월 달에 매도세가 좀 더 나왔다고 치더라도 최근 3거래 일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나옵니다. 역시나 우리 하나오션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네. 상승을 해주고 전고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차트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한미 관련해서 조선 이슈들은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도 조선주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월 차트상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잠깐 숨고르기에 대한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11만 1,000원 가족지킴선 체크하시고 12만 원 돌파하면 급등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켜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약보합 구간에서 좀 잘 지키나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 최근 들어서도 쌍끌이 매도가 좀 나오는 듯한 모습 좀 아쉬워요.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시장을 좀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에 한 번 더 상승하고 전고점까지 치고 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빌 게이츠도 방한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소형 원전이라든지 원전 관련 이슈가 너무나 좋은 그런 모습에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이 호재의 반응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악재의 반응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고 왜 호재에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그 분석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숨고르기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체크를 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뷰를 한 번 쉬고 또 이제 오늘은 미국 증시가 쉬잖아요. 휴장인데 내일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한번 숨고르기 하고 접근하셔도 좋다.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현 구간에서 6만 천 원 돌파하지 않으면 이건 네. 좀 조정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5만 6천 원 지지되는지 꼭 보시고요. 6만 천 원 돌파를 해야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8월 외인의 매도 수급을 좀 지켜봤다면 자, 다음 인사이트 주제 바로 기관의 매도 수급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기관 매도 상위 종목은 효성중공업,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이 좀 있는데요. 네. 이건 아무래도 뭐 지금 옆에 뭐 시그널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정말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 세제 개편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오더라도요. 네. 시장에서 반응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요. 호재보다 악재가 커지고 있고 호재보다 악재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호재가 나왔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타이밍적으로 좀 실패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왜 매도가 되고 있는지 단기 차익이 아니라 혹시나 조금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효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봤던 하나오션처럼 기술적인 측면에 있었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고 긍정적인 모습인데 네. 우리 전태령 파트너가 항상 걱정하는 건 지금 같은 모습을 유지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약간 쉬어간다면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좀 쉬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염려하는 건 지금 조방원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지금 효성중공업처럼 전력 이런 관련주로 상승을 해줬는데 네. 그리고 지수가 지금 반등해주지 못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지면 지수 못 견딥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나오고 오늘도 그 시그널을 제가 본 것이죠. 네. 따라서 우리가 효성중공업은 요 구간에 매수를 했지만 현 구간에서 치고 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도 있고 박스권에서 있는 모습인데 1차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월차트는 이래요. 그러니까 월차트에서 만약에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 관련 업종들이 떨어지면 지수 못 버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좋아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네. 전부 현금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했다. 그래서 일단 효성중공업은요. 117만 원이 지지 구간이에요. 그리고 125만 원 돌파해야 상승 추세인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현대제철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 구간 탈피하고 나서 상승 흐름이 좀 추세로 나오나 싶었는데 최근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대제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주들, 네. 관세 관련주들 보면 지금 이슈와 함께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요. 철강업종들은 관세 수혜주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도 오늘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시 보면 네. 일단은 이제 미국에 대한 전기 제철소 짓기 위해서 8조 첫 자본 투자 이슈가 있어요. 그럼 지금 현 구간에서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해야 될 때 상승하지 못한 대형주로서 지금 반등하지 못했다라는 건 기관의 매도의 힘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제철도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반등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앵커님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네. 양봉이 나와야 그걸 관심 있게 봤다라는 것처럼. 근데 지금 양봉 나오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현대제철 35,000원 가족 지킴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2,000원 돌파하지 못하면요. 이건 추세 계속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체크해 드리고 있는 부분은 상가 기법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자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흐름에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좀 해두고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좀 어려울 때도 네. 굳건하게 지수를 버티게 만들어 주었던 삼성전자입니다. 네. 자, 7만 전자도 좀 굳건하게 좀 지켜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살짝 7만 전자를 이탈하고 나서 오늘 분위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보면 오늘 음봉이 좀 컸잖아요. 네. 왜 이런 음봉이 발생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 모멘텀들보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미중에 대한 그 반도체 무역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벗어난 것으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 HBM4 관련 이슈로 인해서 호재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호재가 나오기까지는 일단 숨 고르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좋게 봤는데요. 하나하나 분석할수록 그리고 오늘 그 흐름을 봤을 때도 다시 상승하더라도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재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66,000원 가족 지킴선 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68,500원 돌파하지 못하면요. 이것 또한 약세 진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8월 달 일단 외인가 기관의 매도 쏙 수급 관련된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알리바바 자체 칩을 좀 생산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네. 그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주도 좀 쉬어감이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부분 아까 딥시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속 가능성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으니까 네. 유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약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시청자분들께 소부장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소부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지금 시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도 그렇죠. 건 바이 건 다 허가를 좀 받아야 된다. 이게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했잖아요.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반등해주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냥 악재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관망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살펴드렸으니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엔비디아도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그래도 상단 구간에 좀 있는 모습인데 네. 지금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방금 전 우리가 봤던 종목들 중에서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네. 정말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빠졌을까? 돈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엔비디아, 알리바바, 중국에서 새로운 칩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아니고 네.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제 칩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 전망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있는데 만약에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차트에서는 반등 여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주봉상에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하잖아요. 어. 하락폭이 또 남아 있어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이 시그널이 금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목요일까지 괜찮았는데 금요일 날 그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서 경계를 일부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요, 오늘 휴장이니까 내일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식 또 보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체크를 꼭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흐름도 지켜봐야 되지만 국내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체크할 종목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하락이 좀 깊게 나왔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 돌파가 약간 나오면서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야기를 했던 종목 같아요. 9월 달에 네.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 금요일 날 좋을 수 있다. 9월 달에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 방어해주고 상승해주고 양봉 마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혼자서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로벌 파트너사의 수주 논의도 있고 패키징 사업에 대한 확장 논의도 있고 네.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 종목이 시황을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대한 흐름을 보고 하나마이크론을 보시도록 하고요. 네. 저는 지금 급락장, 하락장을 이야기는 아니고요. 숨고르기,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분한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마이크론 제가 9월 달에 좋을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꺾이면 하나마이크론도 숨고르기 같이 갑니다. 저는 늘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따라서 가격으로 볼 때 13,500원 가족지킴선 유지되는지 네. 14,000원 돌파해야 하는지를 보시면서 추세형으로 진입되는지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보는 종목은 바로 하나비전이 되겠습니다.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진짜 지금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폭을 다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통 그 한미반도체 TC본도 경쟁 지속도 하고 있고 네. 수급적으로 보나 흐름으로 보나 지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음. 그러니까 행여나 나중에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AI 카메라 남미 보안 시장 공략 본격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수급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땐 하나비전은 일단 좀 멀리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장이 상승할 때 새로운 반도체 소부장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5만 원 지지선이에요. 5만 원 지지선을 이탈하면요. 추가적인 하락을 줄 수 있겠고요. 52,000원 돌파해야 조금 급등형으로 갈 수 있겠는데 좋은 장에도 못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좀 약간 첫 번째 종목보다는 밀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세 번째 체크할 종목은 바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힘들었지만 테크윙은 기관과 외인의 매수 속에 오늘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장비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시장에서 나타났고요. HBM 관련해서 이제 성장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참 다행이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테크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고 다른 종목보다는 좀 강해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엔비디아가 바닥 숨고르고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관련 테크윈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35,000원 지지 확인하고 36,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돌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 업황이에요. 업황이 좋지 않으면 종목들이 가다가 멈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주식 일부를 꼭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향, 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꼭 체크하면서 종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바로 이 구간,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방원. 자, 관련해서 한참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바로 조선 관련된 부분인데 나머지 섹터들 좀 쉬어갈 때 이걸 좀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혹은 비중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구간인지 고민되시는 지금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만약에 조선업종들을 저점에 매수했다면 지금 홀딩하는 게 맞죠. 지금 어려운 장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조선업종도 언젠간 조정을 줄 수밖에 없어요. 현 구간대에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크게 경계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더 보유할 수 있고요. 지금 현 구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그 가격만 유지한다라고 하면 대응 가능하니까요. 네.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켜볼 종목 HD 한국 조선해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하나오선주 잠깐 살펴드렸지만 최근 시장 어렵더라도 조선주는 굳건하게 자리를 좀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퍼가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수주 그리고 네.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나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의 모습이 내일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막 내가 이 종목 저 종목 팔고 조선주로 막 몰빵해야 돼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지금은 음봉 하나에 시장 분위기가 바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조선, 한국조선해양도 39만 3천 원을 지지선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42만 원 돌파해야 추세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시장을 좀 경계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으로 이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켜볼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선주 관련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자리를 또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최근 들어서 마스카 이후에도 MRO 사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은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HD 현대중공업이요. 지금 그 마스카 1호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럼 원래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단기 차익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차트로만 보지만 월 차트를 봤을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트 상에서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또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계를 해야 돼요.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잠깐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가더라도요. 내일과 모레 확인이 꼭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49만 원을 지지선으로 보시고 51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돌파 추세 못 하잖아요. 그럼 장대 음봉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부분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저점도 계속해서 높여주는 종목들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삼성중공업 최근까지의 시장을 비해서 고점을 계속 높여주었는데 네. 자,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거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네. 분명히 조선업종들을 더 사서 3, 4%라도 내가 수익을 내야지라고 하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선 관련해서 지금 MRO 협력도 있고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나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공부했던 모든 종목들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그 시그널에 대한 이슈 일부를 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삼성중공업이 그런 음봉이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2,200원이 지지선이고요. 이거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해요. 그리고 22,000원 돌파해야 더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지도 중요하지만 22,000원 돌파하지 못하면 그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들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우주항공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단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넓게 보자면 지금 기간 조정 상단과 하단 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부분인데 네. 지금 구간이 그 사이에 딱 있잖아요. 딱 있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딱 꺾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힘이 쳐도 있다. 있죠. 있습니다. K방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 출격도 하는 모습인데 네. 이제 염려하는 거. 혹시나 정말 혹시나 지금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봉이나 월봉에서 음봉 하나 나오잖아요. 음봉 하나 나오면 지금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월봉인데요.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양봉으로 끝났지만 이거 음봉이면 장기 추세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지금 그처럼 어려운 장이면 분명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다 정리해서 이런 종목들로 막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조방원이 조정을 줬는데 그동안에 반도체라든지 다른 종목에서 버티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은 지수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이 가격이 중요해요. 87만 8천 원 지지되는지 네. 93만 원 돌파해서 추세로 계속 가는지가 중요하니까 적으셔서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산 관련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LIG 넥스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앞서 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쉬어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지금 1조 8천억 전자전환항공 개발 사업도 하고 있어서 네. 재료들이 있긴 한데요. 약해요. 방금 보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산주를 보실 때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좋게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시장보다 더 하락을 하고 있고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숨 고르기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한 종목들을 선택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은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약한 그런 방산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적으세요. 가격 47만 원 지지되는지 보시고요. 네. 51만 원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돌아서는지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조금 전에 봤던 종목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체크해서 약간 좀 빼놓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 역시나 방산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나 그룹 자체에서 하나 가화망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종목들 잘 달렸을 때가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은 흐름이 조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이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시장이 확인이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께 매번 갖고 있었다라고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매도하고 현금화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화 시스템에서도 또 나와요. 제가 1차트 말고 여러분께 주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동안에 상승 추세를 보여줬던 한화 시스템이 네. 지금 구간에서 대표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이해합니다. 이걸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여기에서 반등 못하면요 중기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강한 흐름은 지금 현재 아니다, 상승 추세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방원, 방산주 이런 이슈가 있어도 현 구간대에서 매수보다 매도가 강했다라는 걸 봤을 때 네. 49,000원 지지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52,000원 돌파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49,000원 이탈하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했던 이 조방원주들이 빠지면 지수 저는 못 버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특히 우리 진짜 주식 일부 보신 여러분들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 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개별적인 호재, 재료, 테마주들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기관 외인들이 사고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원전 관련해서 다시금 대장으로 좀 올라선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 드렸던 BHI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고가를 좀 돌파한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번에 이제 BHI가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고 매수 이후에 상승했는데 단기 차익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51,000원 이탈이 되잖아요. 단기 차익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지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우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벌써 좀 쉬어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구간 방금 봤었던 방산 여러 종목들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재료가 살아있으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서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지만 내려오고 말씀드린 가격대 다시 왔습니다. BHI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중심축이라고 하고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함이 더 크기 때문에 3,600원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가능성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원전 관련해서 한국전력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뭐 한국전력 잘 움직이지 않아 했는데 탄력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변동성은 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좋다 이야기했던 종목들이요. 네. 최근 요 며칠 동안 추세를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전력도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단기 역배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하락 추세예요. 네. 이걸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전기료 인상, AI 인프라 수혜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돈은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 여러분들께 관망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나온 게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 시그널이 나온 거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체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지지되는지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가장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는 이슈는 3차 상법 개정 이슈가 되겠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역시 이제 3차 개정 이슈 뉴스는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려운 장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 몇 개 좀 체크는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도 홀딩스 종목들,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고요. 금융 관련주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 이건 홀딩스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힘들었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탄탄하게 자리 지켜주네요. 그나마 지금 이 재료가 있다 보니까 밀림보다는 약간 눌림목에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이건 창호 관련해서 뭐 지주, 창호, 목재, 조림, 에너지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사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방화 성능 제품 수요 기대가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3차 개정에 대한 이슈 기대감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건 홀딩스에 대한 흐름 가격 한번 알려드리면요. 4,900원 가족 지킴선 유지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네. 5,2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다는 게 바로 원익 홀딩스라는 종목 보시면 좀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종목 최근 시장의 상황에 흐름 없이 상관없이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이건 홀딩스는 원익 홀딩스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네. 반도체 이슈도 있고 3차 개정 관련 이슈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과거에 매수한 가격대로 그냥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8,200원 지지되는지 9,100원 돌파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농심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K푸드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정말 쉬어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정말 그나마 이슈와 함께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해줘야 되는데 뉴스만 살아있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신라면 관련해서 자회사 편입, 해외 사업 강화가 긍정적인 이슈고요. 8만 원을 가족 지킴선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84,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생명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이 이슈에 좀 반응하는 듯한 오늘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가장 강해요. 보험 관련주나 증권주들이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미래에셋 생명은 너무나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시장보다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있어서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00원 가족 지킴선, 7,600원 돌파 추세형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인사이트 주제와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리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도 녹아져 있으니까요.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리뷰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 저희가 리뷰할 때도 계속해서 조선 관련해서 종목들 이야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자, 종목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처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HJ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서 너무나 열기가 뜨겁습니다. 벌써 종가 수익률 133%가 넘어서고 있네요. 네, 이렇게 관련주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따지면 관련주들이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도의 힘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보시면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 지금 시황에 대한 타이밍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저 역시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단기 차익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상승을 했지만 네. 2만 원 지지가 되지 않으면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만 원 지지선 꼭 확인하시고 2만 2천 원 돌파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STX 엔진이라는 종목도 지켜봐야 되는데요. 역시나 엔진, 좋은 엔진은 역시나 티가 나네요. 네, 역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상승을 하면 매도에 대한 힘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탈되면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형 엔텍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슈팅이 너무나 강하게 나와서 자, 오늘 변동성, 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삼형 엔텍,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강한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8,000원 이탈하지 않는 것. 네. 그리고 8,700원을 돌파를 하면 오히려 더 급등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의 영역에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켜볼 종목은 이름이 좀 사명이 비슷합니다. 네. 삼양컴텍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시원한 상승률이 강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역시나 전고점 돌파해 준 게 정말 눈에 띄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고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지지되는지만 보시고 2만 원 돌파하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다날이라는 종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슈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날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구간에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8,050원 지지되는지 보시도록 하고 8,800원 돌파하면 전고점 한번 돌파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 저희가 농심 홀딩스 지켜봤는데 농심 종목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역시 K푸드 관련돼서 캐대헌 이 이슈가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캐대헌 이슈들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처럼 우리가 리뷰도 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3차 관련 이슈들, 상법 개정 이슈들 보면 네. 지금 시장보단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41만 8천 원 지지되는지 보시도록 하고 43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온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가 윗골을 좀 크게 다는 모습이었네요. 오늘 진짜 장중에 1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음봉, 윗골이 달린 음봉 거래량 있는 거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7,400원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7,6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매물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리뷰 관련해서 앞으로의 또 전략 부분까지도 잠시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다가온 9월 시장 어떤 변수들, 어떤 요인들에 우리는 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상승 요인과 불확실성 요인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모멘텀도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물가 지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금리 인하 역시나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국내적으로는 3차 상법 개정 지켜볼 수 있는데 네. 불확실성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오늘 휴장하고 내일 엔비디아에 대한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답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관망하시고 내일 미증시 보면서 진짜 주식 일부에서 제가 그 관련 내용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앞으로 이 표시는 계속해서 좀 키워드를 달고 매일매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우리는 또 어떤 급등주 시그널 나온 섹터와 종목들을 지켜봐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개별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종목이긴 한데 지금 보면 지주사 관련된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맞아요. 3법 개정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급등 네. 시그널이지만
대형주 중심에서 일단 보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종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DB부터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원하게 슈팅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관망에 대한 뷰를 저는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제 천억에 대한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고요. 오늘 장대 양봉 거래량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가격대에서 DB는 1,450원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네. 1,600원 돌파하면 급등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전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급등 형식으로 좀 달려갈 수 있으니까 집중하자. 두 번째 종목은 LS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나 일단은 우리가 또 종목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 이슈가 있고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LS는 LX 일렉트릭, LS 전선, 차세대 전력 관련 이슈에 부각되는 그러한 지주사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16만 9천 원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 지지되면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8만 원 돌파한다고 하면 추세적인 흐름 가능한데요. 결국에 시장이 상승해줘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S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이슈를 통해 상승 나오고 나서 지금은 옆쪽으로 행보하는 모습이네요. 역시 이제 종속회사가 이제 82개가 있고요. 빌 게이츠와의 회동이 있고 뭐 소형 원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주가에 대한 흐름도 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만 8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22만 원 돌파하는지 보면서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견고한 종목을 좀 뽑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볼 종목이 바로 기아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제일 견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업종 중에 자동차주를 하나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관망에 대한 뷰를 보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 시그널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상승할 때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의 관심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를 10만 4천 원에 지지 확인을 할 거고요. 10만 9천 원 돌파하면 추세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그널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 내일장 이슈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 수급이 좀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로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광입니다. LNG 산업 추가 성장 기대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려운 장에서도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인데요. 역시나 계측 장비 비용 피팅 밸브 전문 기업으로서 실적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 갤럭시아 관련주로서 지금 보면은 결국 이 토큰 관련 이슈가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차트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픽 종목은 바로 태광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조선이 간다면 당연히 조선 기자재들도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광도 지금 모습 상당히 긍정적인데 종고 돌파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있다는 것은 어려운 장에서도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2만 5천 원 지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만 7천 원 돌파하면 급등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보는 픽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연료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네, 현 구간대의 바닥 구간이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고 네. 거래량에서 음봉인데 전고점 구간에서 상승해서 음봉이다. 이거는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전 고점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저는 어려운 장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여줬다는 건 강한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500원 지지되는지 좀 볼 거고요. 8,000원 돌파하면 급등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